근데 오늘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 그 자체도 음, 또 이게 이제 부처의 작용이니까 음, 그걸 또 이게 싫어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방금 법문을 들으면서 또 생각을 음, 해봤습니다. 아, 음, 그대로 또 이렇게 놔두면 음.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때 올라오는 감정만 있는 걸 알고 그냥 놔뒀으면 하는 지금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방금요. 그게 아니고, 아 예. 올라오는 감정만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놔뒀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겠죠? 네.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것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한 분별심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십시오. 1000년 네. 동안 어둠이었던 깜깜했던 동굴도 지금 불 켜면은 환해지죠. 네. 지금 불 켜면 그때의 어둠도 같이 환해져 버리죠. 네. 네.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건데, 그때 불을 켰더라면 하는 건데, 그때 불을 켜지 않았어도 지금 불 켜면 그때의 어둠까지 환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공부는 항상 지금까지 깜깜했어도 지금 불 하나 켜면 그때의 어둠까지 다 밝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만 밝아지면 그동안의 모든 마음이 다 밝아지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지금만 밝아지면 마음이란 마음은 죄다 지금 이 순간에 다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라서 지금 밝아지면 온 마음이 밝은 거고 지금 어두우면 온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2023년 4월 27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행법우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그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협회에 제가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지난 가행전진 시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스님께서 이제 하라시는 대로 방아차 다 내려 놓는다, 내가 없애야 한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일상에서 한번 이제 제가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결과를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 계속 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파도가 음, 막 쳤다가 좀 가라앉았다가 막 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음,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늘 스님께서 하는 내용이지만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라 이런 이제 말씀을 들었을 때 뭐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아니 그렇게 돼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계속 했었는데 그 두 달 전쯤에 스님 이제 영상을 음, 동영상을 다시 이제 이틀 전에 이렇게 보다가 스님께서 입출정이 있는 선정은 뭐 소용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제가 그동안 이게 깨달음 마음속에서 깨달음 그럼 깨달음조차 내려놓는 거구나. 이게 그냥 쑥 깨달음이 이게 들어오면서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확 약간 뭐 울컥하기도 하고 이게 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그때 이제 뭐라자면 뭐 이렇게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깨달음이 사라지는 느낌, 녹아내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의 힘이구나 이게
잠깐 그렇게 이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더라고요. 좋다가 이제 오전에 그랬다가 이제 오후에 이제 내일 지금 시골 내려갈 일이 있어 고구마 심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통화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전날 내일 저녁에 내려가고 이제 통화를 하고서 지금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내려가야 되니까 또 아내는 시골 가면 방이 추워가지고 자기 어려운데 다음날 아침에 내려가면 안 되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불편한 감정이 확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러면 우리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은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해서 그 말을 하는데 뭐 방아차기고 뭐고 뭐 내려오는 거 뭐고 그런 생각이 먼저 불편한 감정이 확 먼저 일어나서 한 1, 2분 있다가 이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공부 이게 내 힘으로 된 건 정말 아니다. 이 습이라는 게 선생님께서 말씀 계속 하신 내용인데 이게 습이 공부하는 거다. 이런 게 들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래 가면서 가는 거죠. 훅 속으니까 불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부끄럽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 뭐지? 뭐 방아착할 틈이 없더라고요. 네. 그냥 바로 그냥 그 네. 습관적으로 나오는 업식에 훅 끌려가 버리죠. 네. 근데 오늘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 그 자체도 또 이게 이제 부처의 작용이니까 그걸 또 이게 싫어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방금 법문을 들으면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대로 또 이렇게 놔두면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때 올라오는 감정만 있는 걸 알고 그냥 놔뒀으면 하는 지금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방금. 그게 아니고 예. 올라오는 감정만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놔뒀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겠죠. 네.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것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한 분별심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십시오. 1000년 동안 어둠이었던 깜깜했던 동굴도 지금 불 켜면은 환해지죠. 네. 지금 불 켜면 그때의 어둠도 같이 환해져 버리죠. 네. 네.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건데 그때 불을 켰더라면 하는 건데 그때 불을 켜지 않았어도 지금 불 켜면 그때의 어둠까지 환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공부는 항상 지금까지 깜깜했어도 지금 불 하나 켜면 그때의 어둠까지 다 밝아져 버리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만 밝아지면 그동안의 모든 마음이 다 밝아지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지금만 밝아지면 마음이란 마음은 죄다 지금 이 순간에 다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라서 지금 밝아지면 온 마음이 밝은 거고 지금 어두우면 온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심우 법부님.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분별이 없어진다면 슬픔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나요? 그런 거를 왜 물으실까요?
그게 왜 궁금하세요? 음, 그게 해결이 되면 뭐가 좋은가요? 그걸 알면 음. 어디에 분별에 대해서 사실 좀 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제가 경험상 뭐 그런 것이 오늘 있었고, 그러면, 분별에 대해서 음, 궁금해서 또 분별로서 알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게? 깨어나고 싶어서 계속 더 분별 지금보다, 속으로만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깨어남하고는 지금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난 계속 분별로 알고 싶어. 그러면 분별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지. 분별만 따라가는 거지. 깨어나는 건 반대쪽인데. 잘 모르니까 해보고 싶은 건데, 잘 모르니까. 이거는 알고 하는 게 아닌데. 알고 하는 거는 다 분별인데. 알고 하는 것은 세상법이지. 세상법은 알고 하는 거지만 이건 알고 가는 길이 아닌데. 알고 가면 그건 공부가 아니고 공부하고는 반대로 가는 건데. 자, 여기까지 대답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아공법우님. 아공법우님, 네, 네. 네, 스님. 네. 몸도 마음도 마음대로 안 돼서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에 타고만 있을게요. 네. 배에 타고 그냥 딱 붙들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 네, 보십시오. 네. 예. 예. 질문하신 분은 더 질문이 없으시면 손을 내리시고 있으면 또 손 들게 하고 계셔도 됩니다. 네, 다음 혜인신 보부님. 혜인신 보부님 말씀하십시오. 스님, 네, 말씀하십시오. 아침에 제가 설거지하다가, 어제 아침인가 설거지하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웃었는데요. 네. 제가 스님 부르고 스님은 네 하는 데서 법문이 다 끝났구나. 스님은 법문을 우리한테 해주려고 시작을 하시고 우리는 또 스님 법문 들으려고 앉는 데서 법이 다 끝났는데 지금껏 깨쳐지는 것을 쫓아다니고 어, 깨쳐지는 게 다인 줄 알고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었고 또 깨친 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랬는데 스님 그러면 스님인데 그러면 그걸로써 이미 법이 끝났다고 끝났는데 계속 다른 게 있는 줄 알고 쫓아가고 있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 이제 내가 노란 꽃 해보니까 노란 꽃 하는 데서 끝났고 수연아, 하영아 다 불러봤거든요. 다 불러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해보고 이거였네. 그러면서 스님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게 생각나냐 그러면 그 부처님 금강경이 생각나면서 부처님이 제일 첫 구절에 손발을 씻고 가루를 들고 밥을 얻어 잡수시고 손발을 씻고 가부좌를 틀고 앉으셨다는 그 대목이 생각나면서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하시는데 그 말씀 그 첫머리에서 이미 법이 끝났구나. 나머지는 계속 이제 더 우리들처럼 지금 우리들처럼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더 알아먹을 수 있도록 30몇 인분을 이렇게 법을 설하셨지. 스님이 우리한테 법문해 주시려고 마이크를 이렇게 만지시고 또 우리들은 스님 법문 들으려고 착석하는 데서 이미 법은 끝났네. 이제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님하고 이렇게 불러봤던 거예요. 스님,
불러보고 또 애기들 이름도 불러보고 하영이도 불러보고 하늘도 불러보고 또 부른 데서 그만 바로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공작용, 작용이고 작용밖에 작용이네. 이제 그런 게 돼서 스님한테 오늘 선들기를 했어요. 네. 이제 공부 시작이니까 꾸준히 해 가셔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네, 네. 알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은 법우님. 정은 법우님 말씀하십시오. 저 맞나요? 네. 예, 스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숨이 안 쉬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숨이 안 쉬어지면 뭐 병원에 가야지 뭐. 아니, 다 스님 말씀 듣고 마음이 다 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습이 바뀌어야 공부가 되는 거지.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습이 해탈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공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됐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제가 요즘 너무 나대가지고 일이 없는데 일을 일으킨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금 그 얘기 보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지. 가만히 있으면 되기는 뭐가 되는데요. 뭐가 돼야 되는데 오늘 일부 6조 단경 시간에도 뭐가 돼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자기는 돼야 될 것을 두고 있는데 괴로운 게 당연한 거지.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름을 바꿔서 들어오셨나요? 원래 이름인가요? 순이의 점프 이분이 누구신가요? 이름 잘못 써서 들어오셨나요? 음소 해제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맞나요? 그럼 뭐지요? 번호도 틀려갖고 제가 적어 넣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고칠 줄 몰라갖고 못 고쳤어요. 이거 누가 바꿔 놓은 것 같은데 네, 좀 다시 내일 가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요 근래에 조금 복잡한 일이 있어갖고. 법우님 성함이 누구시죠? 여기 원래 들어올 때 이름 뭘로 들어왔죠? 하심 네. 법우 하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근래에 좀 복잡한 일이 많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막 울고 불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있고 애착을 막 가져갖고 내 돈 하고 이랬을 텐데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요즘에 두더지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미세한 거는 찰나찰나 좀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미세한 지금 것만 찰나찰나 놓치는 게 아니라 네, 하루 종일 다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예, 미세한 것만 찰나찰나 놓치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걸 네, 바로 아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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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꾸준히 공부를 하십시오. 지금은 공부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게 당연하죠. 지금은 네, 내가 아직 공부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우석 법우님. 네, 저는 오늘 다행이다, 다행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저기 스님 법문 중에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그 법문을 하셨는데, 이 마음이 청정하다는 걸 스님께서 그동안 수십 번 법문을 하셨지만은 사실 잘 몰랐고 그냥 머리로 이해했고 그런데 이제 귀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나를 찾겠다. 하여튼 나를 찾으려고 나라는 게 뭔가 그동안 계속 헤매고 애쓰고 헷갈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나를 찾는 놈이 난데 그냥 그동안은 그냥 애써서 나를 찾으려고만 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참 다행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가 또 다행이라는 하나, 거예요? 그 정도 알았다는 게 다행이다. 예, 그리고 그동안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공부도 뭐 깨치기 위해서 참 뭐 애쓰시고 그러는데 저도 막 애쓰고 엄청 뭘 하려고 노력하고 제 자신한테 힘을 엄청 줬습니다. 힘을 제 자신한테. 그게 힘을 준 게 사실은 공부에 힘을 준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즉 아상에만 힘을 주었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걸 이제 알게 돼서 힘을 이제 물론 한꺼번에 이 힘을 다 놓고 하면 좋지만은 나에게서 내 힘을 빼야겠구나. 이제 그걸 좀 알게 돼서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그래 하다 보니 요런 쪼끔의 변화라도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예, 예. 그래요. 앞으로도 꾸준히 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실상버부님. 네. 실상버부님 말씀하십시오. 예. 했어요. 음. 저 이렇게 늘 시작할 때마다 떨리는데 오늘은 좀 괜찮네요. 어저께 그냥 낮에는 지난번에 질문했던 거 이렇게 다시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이렇게 제 얘기 하느라고 이렇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스님 말씀 제대로 듣는 것보다 잘 몰랐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바라는 바 이 얘기했을 때 스님께서 이게 내가 부족해서 이미 온전한데 부족하게 느껴서 이게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해인지 온전하다는 말이 근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그 온전하다는 생각이 이게 훅 들었는데 이거다 이 생각이 이게 푹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떨리고 뭐 하는 것도 이게 조건이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의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이게 뭐 부족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게 온전한 건데 이걸 저는 딴 걸 바른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안 떨리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이런 걸 이게 온전한 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온전하고 내가 온전하구나 이게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온전한 거 완벽하다 이미 완벽하다고 이렇게 본문에서 많이 있는데 그걸 잘 몰랐었는데 그걸 이제 알게 됐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이게 제가 해결 못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에서 동생하고 같이 일하는데 이제 성향이 저랑 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본문에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리왕이 뭐 사지를 막 이렇게 찢어도 아상인상 중생의 수저상이 나지 않았다고 했던 말이 이게 생각이 나면서 저는 늘 이렇게 동생이 뭘 얘기하고 뭐 하면 늘 이렇게 상을 냈던 거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저상을 늘 내고 있어가지고 갈등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뭐고 이렇게 없대요. 그냥 이렇게 해결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이렇게 동생을 봤을 때 이렇게 뭐 전에 이렇게 갈등이 있던 그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래요. 그리고 그때 왜 가행전 지금도 줄 그래요가 때 뭐가 제가 이렇게 그렇다는 병을 건데. 낸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제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막 이렇게 우겼던 거 이걸 내놨을 때 그때 이게 해결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후로는 생각을 안 저기 하고 알려고를 안 해. 그리고 이렇게 누가 뭐 했나 뭐 어쨌나 이런 걸 알려고 이렇게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거 알아서 뭐해. 그거 알아서 뭐해.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원백보부님이 왜 반야신경에 대해서 막 얘기했을 때 그거 알아서 뭐하냐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쳐주듯이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이렇게 쳐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 괜찮고 안 괜찮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생각이 더 이상 나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말을 몰라서 드린 말씀이겠어요, 내가 방금? 지금은? 지금도 그래. 지금
그 이러쿵 지금 저러쿵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그러게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조금씩 뭔가 이렇게 음, 있는 것 같아. 이게 음, 근데 가끔 이게 음, 느낌인가 생각인가 이렇게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한번 보세요. 지금 자기 생각난 대로 말씀하셨죠? 예. 그건 생각 아닌가? 이제 이런 아니 그 뭐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확 들었을 때 그 후로 일어나 생각하는 건 생각인가요? 그러면 그건 저한테 제가 물어보지 마시고 예, 물어서 대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공부는 자기가 봐야 돼요. 예, 우리가 생각인지 아닌지 그걸 왜 몰라? 다 아는데 왜 그거를 남한테 물어서 알려고 해? 자기가 보면은 아는데. 컵이라는 생각은 컵이 아니지. 그렇게 구분을 잘 하는데 뭐 물어봐야 돼?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헷갈리냐 하면 하도 생각 속에 빠져서 살면서도 그게 생각이 아니고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지고 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네, 음. 이 영상이 올라가면 저하고 네, 했던 대화를 잘 한번 보세요. 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네, 네, 네. 그걸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대답을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제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 네, 네. 다음 정신버부님. 수고해서. 네, 하십시오. 네, 됐네요. 네. 제가, 뭘 말하려고 했지?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다가오는 일요일에 엄마 천도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병이 걸리고 나서 제가 모시게 됐는데, 그때 엄마한테,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 엄마한테, 엄마 죽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엄마가 죽으면 다시 태어날래? 뭐, 다시 태어나고 싶나, 안 태어나고 싶나,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기 싫다고, 태어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엄마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면은, 그때는 제가 나무 아미타불 연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엄마 아프고,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는, 제가 꿈을 꾸었는데 엄마 하고 불렀는데 엄마가 모양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겠다는 생각하고 그때 그날 이제 토요일 날 면회가 잡혀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면회를 갔었는데 가서 엄마한테 엄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면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엄마 사람이 죽으면 나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나에게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엄마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딱 나에게 있어야 돼. 엄마 절대 좋은데 끄달려가면 엄마가 좋아하는 거에 끄달려가면 안 돼. 그리고 좋아하는 데 끄달려가면 다시 태어난다. 엄마 정신 차리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고 내일 모레 전도서에 그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그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실현 경계가 저한테 딱 왔어요. 제가 실현 경계가 딱 오니까 제가 제 마음에서 딱 싫어하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딱 하려고 딱 마음이 탁 이렇게 움직여, 탁 그 순간에 움직여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섭다는 마음보다는, 깜짝 놀라면서,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을 많이 낳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을 좀 많이 그냥 내려놓고, 그 마음 내려놓고, 그냥 인연따라 되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놔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은 그냥 내가 싫어하는 거였지만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또 며칠 전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그것도 또 내 뜻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다 붙잡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붙잡으려가지고 막 집착을 하는데 내가 그때 딱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좋아하는 거에 절대 끌려가지 마. 엄마 정신 차리고 딱 나에게 있어야 돼.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해 준 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딱 끌려가 버리는데, 그 큰일, 끌려가가지고는 우리 엄마도 큰일 나고 나도 큰일 나겠다 싶어가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좋아하는 거에도 끌려가지 않고 제가 중심을 잡게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엄마 일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를 많이 끄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에 그냥 조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랬습니까? 네,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나도 툭 떨어질 날이 옵니다. 아무튼 꾸준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진선행 보부님. 네, 스님. 소리가 다시 또 음소거가 됐네요. 네, 스님.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 그 알콩달콩한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 덕분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계수님 그 법문이 항상 많이 제가 힘들었거든요. 들을 때마다, 머리가 많이 너무 아파서, 한 타임만 들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판단에, 스님하고, 청해 스님 법문하고 똑같은 스님 법문을 하루 종일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알파고다공한 그 사람, 계기로, 지난 목요일, 새벽 법문 스님 법문을 듣고, 갑자기 내 마음 심경이 변했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심경이 내 마음이 많이 변했다는 거를 그날 느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스님 법문이 머리가 안 아팠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오늘 한 종일 듣고 계속 들어도 하나도 머리가 안 아팠습니다. 네. 근데 예, 하나도 머리가 안 아프고 그 이후로 계속 스님 법문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법우님 네, 이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그런 것을 점차 겪다가 차츰차츰 세월을 지나면서 조금씩 거기에 맞는 법우님에 맞는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뭐랄까 바로 이 법을 딱 들이대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온 방식, 본인이 이해온 것, 본인이 아는 것, 본인의 인식 체계, 사고 방식의 체계, 아무튼 그거 이렇게 서서히 이해가 되면서 서서히 변화가 온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진리를 딱 들이댔다고 할까? 이렇게 되니까 법우님 자기 인식하고 이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예. 그랬는데 그렇게 빨리 변화가 되는 것은 그렇게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조금 그래가면서 변화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네, 이게 진실이 딱 들어왔는데 법우님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법우님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보면 이게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 때가 와요. 그래서 네, 여러분한테 공부하다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더라도, 어떤 힘든 경계가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보시라 그러는 겁니다. 네, 음,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저절로 스님 법문을 들으면 사실 너무나 머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제 나름대로 스님 법문하고 똑같은 법문을 하시는 스님 법문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냥 스님 법문은 그러니까 한 카트만 나오면 그걸로 그냥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조용한 법문을 내가 이제 스님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듣게 됐는데 그 새벽 법문 그 다음 이후로 자연스럽게 스님 법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님 법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세상에 네, 똑같은 법문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귀에 똑같이 들리는 거지. 아니 제 나름대로 생각은 최기 스님 법문을 들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이제 한 것밖에 내가 못 듣겠더라고요. 내가 저절로 나는 듣고 싶은데 내 마음하고 틀리게 저절로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다른 스님 법문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 스님 법문을 계속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알고다고한 그 사람의 계기로 그 새벽에 나는 정말 내가 다르게 변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새벽에 내 마음이 확 달라진다는 생각이 내가 들겠더라고요. 그냥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막 그 이후로 이제 지금은 스님 법문이 하루 종일 들어도 머리가 안 아파요. 나 이제 그때 머리 아파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정말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그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입에 쓴 약도 먹으면 그게 몸에 들어가서 병을 낫게 하죠. 근데 자기는 입에 쓰니까 그 약이 싫죠. 이거 약 아닌 것 같고.
근데 네, 결과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게 약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거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낫게 하는 결과가 오고 그때가 되면 이제 네, 에, 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견디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판단에 에이 이건 쓰네. 이건 나한테 맞는 약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좋은 약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기식으로 분별해 버리는 거죠. 법을 보는 네,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음, 저는 거부할 마음이 없었는데, 음, 저는 거부할 마음이 진짜 없었는데, 머리가 아프니까 다른 쪽으로 자꾸 이제 스님은 본문과 똑같은 내 판단에 똑같은 이제 그거를 그냥 틀더라고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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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래 이제 머리 지금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날 새벽에 법문을 듣는데, 부처님이 그 새벽 별을 떨어뜨리는 그게 지금 내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은, 최 스님이, 어떠한 그런 게 들어도, 사랑을 가듯이,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때 새벽 본문을 들을 때 부처님이 새벽에 떨어지는 별을 보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과대평가를 했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어도 사랑을 가듯이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마음을 스님께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계속 감사합니다. 공부해 보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원빈 법우님. 네,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공부하고 어떤 일이 없을 때 공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경계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겪으면서 실전에서 공부가 느는 것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이렇게 겪어 나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는 게 있는데, 그렇지만 실전에서의 또 이제 아무 일도 없을 때도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실전이 닥치지 않았을 때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전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뭔가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뭔가를 잡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네, 뭔가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좀 봤더니 저라는 거를 분명히 잡고 있어요. 저라는 거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미세하게 나라는 거를 잡고 있는데 근데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이거를 나라는 거를 잡고 있는데 이거를 놓아야 되나? 그러니까 경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그 경계와 상관없이 그냥 있어 보려고 하는데 경계는 뭐 기분이 나쁘든 좋든 뭐 그냥 내비두고 아무튼 나름대로의 뭐 어떤 이렇게 발버둥을 쳐보는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이 발버둥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일부러 뭐 뭘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할 수 있는 거는 스님 법문 듣는 게 단데
항상 그렇다고 그거는 실전은 아니고 법문을 듣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이게 질문거리가 되는지 안 궁금한 되는지 마음 모르겠어요. 상태에서 법을 듣다가 보면은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마음이 속에 있죠. 네. 예, 그 상태에서 법을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법문에다가 온전히 법문과 하나가 되어 보세요. 내가 법문을 듣는 게 아니라. 예. 네, 궁금한 그렇게 보겠습니다. 속에 궁금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만성법우님. 제가 법우님한테, 원빈 법우님한테 그냥 그 나를 놓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것도 나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니까 그렇게 대답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만 자꾸 도와드리고 결과는 거기에서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법우님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라는 이런 식은 해롭습니다. 그거는 분별하게 만들니까 그냥 어떻게 해드렸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 조건적으로 그 조건이 그런 식 쪽으로 가게 되는지 그렇게 그런 말 또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되게끔 뭔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조건이 자기한테서 자기가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해도 좀 말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결과는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뭐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답변이 스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꾸준히 하라고 하고 잘 못 알아듣겠고 뭐 뭔가 똑 부러지고 시원한 대답을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럴 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드리는 것은 우선 당장은 달콤하지만 여러분한테 하나도 이익이 안 갑니다. 분별만 하게 만들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가가 걸음마를 걸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잘 안 걸어주고 자꾸 넘어져. 그럼 그 엄마가 너 오른다리에 힘주고 그 다음에 잡을 때는 안전한 것을 잡아. 그 미끄러운 거나 위험한 것을 잡으면 너가 다쳐. 주위를 살펴보고 안전한 것을 잡고 다리에 오른다리 힘주고 그 다음에 왼다리에 힘을 줘. 그러면 일어설 수 있어. 안 넘어져. 이렇게 들으면 아이가 그렇구나 싶겠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안 일어서 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안 돼. 그래서 그 엄마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번도 안 일어나 봤으니까 또는 한 번밖에 안 일어나 봤으니까 다리에 힘도 없고 일어날 수 있는 노하우도 없구나. 어떻게 하면 제가 저 용기가 없는 것 같으면 용기를 주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팔을 뻗어서 안전한 것을 잡을까? 얘는 안전한 건지 위험한 건지도 몰라. 시행착오를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것을 잡아 말로 하면 맞아 그러면 될 것 같지. 말로 들으면. 근데 실제로 어떤 게 하는 게 안전한 것을 잡는 건지 할 줄을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들었을 때 분별로서 이해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러기를 좋아하거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대답을 안 해주죠. 그런 대답 안 해주고 어떻게 하면 지금 저 법우님이 자기도 모르게 안전한 것을 잡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리에 힘을 주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 볼 마음이 이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볼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는 소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대답은 일반 사회에서 무언가 물어봤을 때에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에 뭐 선생님한테든 누구한테든 물어봤을 때 듣는 대답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못 알아듣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게 녹화 방송이 올라오면 본인과 저하고 이 대화에서 스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반응이라는 건 말로 할 수도 있고 말 아닐 수도 있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느 부분에 강조를 해서 하는가. 또는 크게 말하는가, 작게 말하는가, 짧게 말하는가, 길게 말하는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 모든 것에 이유가 있겠죠. 그 모든 것이 답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제스처를 하는가 등등 뭔가가. 그래서 지금 문답할 때는 여러분들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왜? 우리는 말로만 듣던 습관 때문에, 말 내용을 듣는 습관 때문에 말로만 들어요. 내가 보면. 그래서 녹화 방송이 올라오면 또 듣고 해보시라. 자기와 이 대화한 것에서 스님이 왜 저렇게 반응을 했을까? 저 간단한 한마디지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게 나한테 아주 요긴한 거니까, 지금 아주 요긴한 거니까 저렇게 얘기했을 건데 하는 마음으로 참고를 해보시라. 이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요. 다음 아까 만성 보부님 손 들지 않았습니까? 원빈 보부님 다음에. 네. 음성을 제가 못 푸네요. 그 스님이 항상 지금은이라고 하시는데, 그 지금은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잘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지금, 이치,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치에는 확실히 지금 말고 뭐가 있냐. 그러니까 확실한데, 근데 그거는 머리로 이해한 거지. 네. 근데 지금은 하셔도 그게 저는 그렇게 지금은 해도 이게 우리 지금 말고 없다는 게 딱 실감이 안 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하는 것은 지금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지금은 어떠신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은 어떠신가? 지금 한번 보라. 그리고 다시 대답을 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왜 지금이야? 이렇군 저렇군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데 그걸 하고 있는데 왜 스님은 갑자기 지금이라고 그래? 이게 참 낯설어요. 지금은 왜 지금이 어떤가를 왜 묻지? 그렇게 잘 못 알아들어요. 스님 근데요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해도 사람들은 그거 못 알아듣고 자꾸 자기 얘기 하잖아. 과거지사 이야기. 그러지 않던가요?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그러는 거지. 이게 참 낯선 겁니다. 낯이 설어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낮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이라니? 또 아이고 이래가지고 오늘 내가 분별이 툭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스님이 왜 지금은 이 소리를 하는 거지? 아이고 나는 이러다가 공부가 지금 이렇게 변화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왜 스님이 지금이라고 물어?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은 해도 듣고 척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네. 그게 참 낯설은 겁니다. 생각 속에서만 빠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래서 제가 딱 지금은 했을 때 딱 지금은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게 그렇지. 제가 뭔가를 못 받아들인 건가? 그 속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에 관심 가져본 적도 없으니까, 항상 과거나 뭐 생각 속에서 살았으니까. 맞습니다. 스님이 갑자기 지금은 그러면 갑자기 스님이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못 알아듣겠지. 뭐 나보고 어쩌라고 무슨 대답을 하라는 거야. 좀 생뚱맞은 소리 하는 것 같지.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은 지금 일어나는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스님, 제가 이래 가지고요, 이렇게 공부가 변했어요 하는 생각, 지금 일어난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지금 일어난 생각 아닌가요? 그게 이해는 되세요? 네. 너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딱 체득이 안 되니까 항상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데 체득이 안 되니까. 또 맞는 말이라고 이제는 그게 인정이 되니까. 네. 그죠? 인정이라도 되니까. 그렇게 차츰차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정말 궁금하면 체득이 됩니다. 체득이. 어떻게 이 모든 게 그냥 지금 일어난 생각이지? 그게 이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해하는 게 이게 전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다. 이해 말고 진짜로 체득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의 마음이 있으면 되게 돼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원조 법우님. 원조 법우님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선생님 들리세요? 네. 네, 제가 지금 좀 어두운데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공부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까지 스님께 질문을 좀 드릴 게 생각이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셨을 때, 좀 모든 것들이 생각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지금이라고 했을 때 딱 정신이 차려지는 그런 약간 좀 정신을 차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모든 게 지금 일어난 생각이라고 딱 하셨을 때 하면서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하면서 그냥 딱 깨어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지금 항상 마음속으로 스님 법문을 그리고 이제 진심으로 정말로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계속 듣고 있는데요. 항상 들을 때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하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계속 제 생각 내에서 판단을 하고 또 모든 거를 그냥 그 일상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제가 계속 지고 있더라고요, 생각으로. 저는 이제 그냥 이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분별이 계속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에 보이지만 그리고 머리로는 알지만 아까 만성범이 얘기하셨지만 그게 체득이 안 된다는 그런 머리로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에 공감을 했어요. 예. 머리로는 알지만 거기서 끝난 겁니다. 네. 거기서 또 생각을 하니까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머리로 아는 게 대수인 줄 아는데 머리로는 알지만이 아니라 머리로 알기 때문에
안 된다. 머리로 안다는 것은 벌써 분별 속에서 찾고 있다는 거고, 분별 속에서 찾고 있다는 것은 놓지 않겠다는 거고, 그래서 머리로 아는 이상 안 된다. 머리로 알기 때문에 안 된다. 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머리로 아는 것에 그래 가치를 둘까요? 머리로 아는 것에 대한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려야죠. 매 네. 시간마다 머리로 알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머리로 아는 것이 왜 거기다 그렇게 가치를 둘까요? 자꾸 분석밖에 안 해봐가지고 제가 37이면 적은 나이도 아니고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계속 제가 공부 참여한 지 한 2년 정도 그거는 그 있었는데 모든 것은 변명이고요. 예. 그러면 계속 37살이 문제가 네. 아니라 지금은 왜 그러고 있냐 이겁니다. 그렇죠. 항상 지금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그럽니까? 지금은. 왜 37살을 들춰냅니까? 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이유와 변명을 댑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지금 불을 켤 수 있는데 왜 깜깜한 동굴에 37살 동안 깜깜했다고 해서 스님 37살 37년 동안 깜깜했기 때문에 지금 불 밝히는 게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불 밝히면 37년 동안 어둠이었던 것도 밝아지는데 37년 동안 어둠이었던 거하고 370년 동안 어둠이었던 거하고 지금 불 밝히는데 무엇이 힘이 더 드나요? 370년 동안 어둠이었으면 지금 불 밝히는데 더 힘드나요? 지금 불 밝히는 건 똑같지 않나요? 지금 네, 안 밝히고 있으면서 왜 37년 동안 어둠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둠을 밝히는 게 어렵습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그겁니다. 바로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알으시라고. 37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지금은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서 37년 동안 저는 물을 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물을 먹는 습관이 안 들어서 못 먹습니다. 그거는 이유와 변명이죠. 지금 널려 있는 게 물인데 왜 안 먹느냐? 아, 지금 물이 널려 있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과거를 이유로 대면 죽을 때까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회 속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 분별심 속에서 못 벗어나니까. 지금 물 먹을 생각을 안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왜 안 하나요? 과거 37년은 그렇다 치고. 지금 하겠습니다. 네. 지금에 달려 있습니다. 네, 37년 동안 오로지 깜깜했어도 지금에 네. 달려 있어요. 네. 예. 다음 정덕 법우님. 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각과 분별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자꾸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여지책으로 제가 생각한 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항상 마음을 열어놓자. 마음을 열어놓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나 분별들이 걸림이 없이 그냥 막 수공으로 좀 이런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능할 때마다 항상 이 마음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들이 의미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불나방이 아무데나 날아가듯이 생각이나 분별들을 가침이 없이 내보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항상 열어놓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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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나나 법우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음, 오늘 본문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이 첫 마디부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한 생각에 모든 게 생겨나고 한 생각에 모든 게 사라진다라는 말씀부터 하나도 이해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되게 불편했었어요. 이제 근데 그걸 또 질문할 수는 없게 서서 그냥 그렇다는 상황만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지금 말씀도 하시고 하셔서 그 속에서 그냥 떠오른 생각이 내가 진짜 어둡다고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걸까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막 말하고 하면 되게 답답함은 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진짜 어둡다고 나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가 보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켜는데 어둡다고도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러면 어떤 게 그렇습니다. 어두움인데? 예? 어떤 게 어두움일까요? 어떤 게 어두움? 모르는 것이겠지요. 잘못 알고 있는 거, 그죠? 네.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세상 사는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또 별 필요성을 또 못 느끼기도 해요. 근데 또 막상 이 공부를 하려고 보면 또 거기에 맞춰서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 건 없는 것 같고 그게 왔다 갔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좀, 정말 어둡다고 예. 정말 어둡다고 계속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금 아직 전혀 그 살아가는 이 분별 세상, 이렇게 자본이 많이 들리죠? 일단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전체. 그 분별 세상 속에서 분별하는 그 속에서 지금 그 속에서 이 본문을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본문을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좀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저게 지금 얼토당토하는 소린가? 진짜 사실인가? 한번 곰곰이 관심을 갖고 계속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살이에서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는 예를 하나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충 적당하게는 큰 부딪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세상살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거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하나만. 못 찾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도 못 찾아내잖아요. 숙제. 내가 세상살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싶은 거 소소한 거라도 하나라도 찾아와 보십시오. 그게 숙제입니다. 네. 아무리 소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십시다. 네. 다음 하지 버부님.
저는 뭐 궁금하고 그런 거는 요즘에 정말 없고 그냥 오늘 또 본문 듣다가 이렇게 와서 탁 꽂힌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고요. 어, 아까 일체생기 공하다 그래서 청정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도 티끌 하나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머리로는 아닌데요 뭐 저희가 사는 게 다 흔적으로 남고 뭐 다 그런데요 하면서도 그 말씀이 저 마음에 와서 딱 꽂혀서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됐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저한테. 근데 한편으로 생각으로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받아들여진 마음이 더 이게 크니까 그런 생각이 탁 이렇게 조금 누그러진다고 할까? 저는 그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아닌데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게 다 흔적이 남는 거고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더 커서 그런 생각도 그냥 그냥 이렇게 잠재워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그런 내용을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게요. 가만히 잘 살펴보면 그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잘 들여다보면 잘 들여다봐야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 하는 게 사실이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없잖아요. 한번 잘 보고 본인이 대답해 보세요 이러잖아요 항상. 응? 색은 공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흔적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한번 보세요. 어디에 흔적이 있나요? 있으면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본인이 자꾸 보게 하잖아요. 본인이 살펴보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대답해 보시라. 그렇지? 제가 뭐 가르쳐 드리는 게 없잖아요. 마음은 흔적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안 가르쳐 드리잖아요. 마음이 어디에 흔적이 있나요? 본인이 보시라 이거예요. 마음이 흔적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이거지. 오늘 하루가 어디 흔적이 있나요?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이거지.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마음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저는 가르쳐 드리지는 않아요. 남한테서 들은 소리, 남한테서 배운 것은 내 것이 안 돼요. 진정한 내 것은 안 돼요. 내가 정말 경험해보고 내가 정말 그러네. 이게 되어야 그게 바로 자기 것이 되지. 그래서 법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밀어주고 당겨주고 잡아주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거야. 법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와버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 수도 없어요. 조건이 그랬을 때에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날 뿐이니까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보고 있는 거지. 그 조건이 되는 거는 자기가 경험해 보는 거야. 자기가 응관법계성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나나 보부님한테도 내가 그랬죠. 하나라도 내가 요거는 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싶은 거 있으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라도 찾아와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건 이렇고 이러는데 우리가 뭐 살고 있는 게 다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러고 이런데 무슨 소리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만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구나 싶은 게 자기한테서 확인이 되니까 자기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거나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분명히 묻는 게 좋아요. 그럼 내가 숙제를 내겠지. 정말 그런 거, 정말 거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라도 찾아와 보라고, 하나라도 내놓아 보라고, 하나라도 말씀해 보시라 이거지. 그래 해봐야 그 결과가
증명이 되지. 안 그러면 생각 속에서 뭐 우리가 살고 고정관념 속에서 마음의 그림 속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고 다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는 거기서 못 벗어나. 그래? 그럼 정말 그 일이 있는가? 한번 보자. 해서 들어가 봐야 되는 거라. 정말 그 일이 있는 건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고 그 일은 있다 하는 생각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만 너나 없이 다 생각 속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서로가 대화가 되잖아. 그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그럼 B라는 사람이 그러게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둘 다 똑같으니까. 그 자기 의식 속에 빠져서 사는 게 똑같으니까. 어느 한 사람도 야, 그 일이 흔적도 이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맞는 줄로만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냥. 한 번도 정말 확인해보자. 그게 있는지. 그 일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진짜로 내가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정말 한번 확인해보자. 자기가 확인도 안 해보고 어떻게 무조건 내가 살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저 남들을 봐. 남들도 다 그렇다고 하잖아. 남들이 다 틀렸을 수도 있지. 남들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모두 다 지구가 네모나고 땅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한 사람만 둥글다고 여기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렇게 무서운 고정관념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무서운 고정관념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만 그렇고 지금 사람들은 안 그럴 줄 아세요? 똑같지. 지금도 우리 고정관념에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 못 받아들여요. 왕따를 시켜버려요. 어느 게 맞는지 진짜 한번 살펴볼 생각도 안 해요. 왜? 모두 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상한 거야. 다수결로. 사실이 다수결로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게 사실인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확인을 해봐야지. 그래야 정말 확인을 해봐야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가 드러나지. 정말 확인을 해봐.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걸 확인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무조건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그런 줄 알고 살아왔고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일 저런 일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밤에 자면서 꿈꾸는 꿈 속에서는 그 꿈이 현실 아니던가? 꿈속에서 현실. 깨나고 봐야 그거 꿈이었네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요거는 짧게 얘기하지만 이런 미로 하나 속에서도 다 그게 다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게 진짜 맞나? 진짜 존재하나? 이 일이 진짜 있는 건가? 괴로움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도 안 했던 거야. 너나 없이 전부 다 그런 게 있다고만 여기고 살고 있지. 근데 그게 맞다면 이런 사실이 안 드러나야 돼. 그게 맞다면 법우님이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계속 의심이 들어야 돼. 이거 이런 거 맞잖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정말 자기 속에서는 그걸 알거든. 왜냐면 이 증거가 늘려 있잖아. 증거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던 아르마리가 힘을 잡고 잃어버리는 거야. 저절로. 네.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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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수버부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예. 제가 일요일까지 혼자 해결해 보려다가 도저히 혼자 해결 못할 것 같아서 다시 손을 들었는데요. 오늘 그 귀신 방귀 씨 본문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방귀를 좋아하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조건이 맞아서 딱 떨어지면 분별이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법문을 잘 열심히 듣는 것밖에 없겠구나 하고 일주일 동안 법문을 정말 열심히 듣고 있는데
좀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작용이다 보니까 좀 무력하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게 길을 제가 저절로 찾아가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그러면은 나갈 구멍만 찾아야지. 아, 이것이 저절로 일어난다 생각이 그런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요. 죽으라고 나갈 구멍만 찾는 거지. 아, 이 나갈 구멍 찾고 있는 거 이것도 조작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생각 아닌가? 그러나 안 그러잖아. 무조건 나갈 구멍만 찾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무조건 음식이 어디 있나 찾지. 이것도 생각인가? 이거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건가? 조건이 되어서 일어난 건가? 뭐 그렇게 다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네. 해결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으로 2부 질의응답 시간까지 오늘 법회 모두 마치겠습니다.